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방직 9급 세법 보신 수험생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엽 세무사라고 하고요. 일단 시험 보시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올해 시험이 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좀 세법 성적이 잠깐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저희 조정 점수로 좀 이제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 10년 이래로 지방직에서 좀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일단 어려운 이유를 좀 분석하면 원래 옳지 않은 것은이 훨씬 많고요. 옳은 것은이 좀 적은데 우리 지방직세법은 옳은 것이 10개 이상이 일단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지만 이제 풀 확률이 높아지죠. 물론 한 가지 정확히 옳은 것을 정확히 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캐치해야 되지만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두 문제나 출제됐는데 그 두 문제조차도 굉장히 좀 어려웠다. 가뜩이나 지특법은 양두만 나와서 선별적으로 공부하는데 나온 주제도 생소하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담배 소비세에서도 좀 전혀 잘 보지 않는 뭐 적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출제함으로써 어떤 100점 방지용으로 출제한 것이만 그 외적인 문제들까지 어려워가지고 이게 굉장한 초고난이도, 마치 작년 20년 국가직 9급 시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 하기보다는 조정 점수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만해 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강평을 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지방세 기본법 확장 및 보충적 납세 의무 설명을 옳은 것이네요. 1번에 우리 합병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승계돼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어떤 납세 의무가 그 피합병법인의 모든 재산 부채를 승계하는 합병법인이 납세 의무도 승계하죠. 따라서 합병을 주속하는 법인, 그래서 피합병법인에 부과된 지자체 징수금에 대하여도 납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어떤 조세 채권의 일시를 방지하는 규정이고, 이번에 공유물 공동사업,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세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를 사업을 한다든지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의 책임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대 납세로 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법인이 회사할 때 징수금을 내지 않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 처분을 징수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재산을 담당하는 청산인,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한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분배했으니 그에 대한 2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하여 납세 의무, 일단 이것도 틀렸고, 부족한 금의 전부에 대하여도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청산인 그 자가 뿌린 재산을 한도로 2차 납세를 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4번의 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지자체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의해서 2차를 친다. 얼핏 보면 맞지만 얘는 이미 기출에서 몇 번 봤을 거예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관해서, 아니 지방세에 관해서 양수인이 어떤 예측 가능성 있는 범위에서 2차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양도일 이후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2번 서류 송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 이렇게 개별적 확정을 요하는 서류 두 가지는 원래는 우리 대표자나 유리한 자에게 보내는 게 원칙이지만 요 고지 독촉 서류는 반드시 각각 모두에게 송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이번에 서류를 거부했을 때 수령인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된다. 2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송달받을 자가 사전 반대의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반드시 신청한 경우에 하나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어떤 혹시 그냥 받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4번에 서류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손달방으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를 송달해야 된다. 일단 요청이란 단어도 좀 생소한 게 보통 신고란 단어를 쓰고요. 주소, 거소, 이런 영업소 중에서 신고한 경우에 그 장소를 송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의 다른 장소, 이것도 틀린 것이다. 3번에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을 설명으로 취하는 것은, 일단 재산세 납세 의무는요 1년 중에 재산을 보유한 자의 담세력이 있다고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매도 등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단 6월 1일이라는 과세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그날 보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모두 내는 거죠. 그래서 과세 기준을 성립하며 그 과세 기준 6월 1일이다. 맞고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 세목으로 하되 혹시라도 지방세가 감면이 됐다. 그래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 질문이었고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환급 가상을 포함한 그 환급금에 관한 납세자 권리 당연히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미리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특별 징수 의무자가 우리 지자체를 대신 걷어주는 어떤 걷기 징수 용이한 유리한 차가 지자체 좀 대신 원천 징수처럼 걷어주세요 라는 제도가 지방세에는 있는데 그걸 특별 징수라고 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 안 했을 때가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징수 안 한 걸 납부 안 한 사람은 더 큰 제재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평이했다. 4번 공유재산 공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지방세 징수법에서 압류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체납자가 체납자 소유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요. 다만 체납자 명의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재산의 공동의 공유물인 경우에는 이 공유물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라는 걸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자가 공매재산 공유물 지분을 저 우선 매수할게요 라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가 결정 기일 전까지 보증금이란 걸 제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만약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 공유의 동산이나 주식채권, 유가증권의 경우 이 배우자도 당연히 이 공유물 공유자에 속해요.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3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 요구의 그 종기까지 마지막 날까지 매각 대금 중 공유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고 우리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그 매각 결정한 후 그 매수인이 이 공유자겠죠. 이 공유자가 돈을 안 내요. 그럼 마냥 지자체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면 다시 집행 비용이 2번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이 공유자가 나타나기 전에 최고 매각 결정을 지불해서 사기로 한 매수인이 있다면 그 자에게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재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3번이 맞았고 넘어가서 우리 지방세입법상 과적 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범칙 사건 조사는 세무조사를 하다가 그게 뭔가 탈루 혐의 좀 더 포탈 이런 범죄와 연루가 돼 있어서 범칙 조사라는 거 전환이 되는데요. 이러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과적 청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얘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적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과세 예고 통지라는 날부터 부가제척 기간 만료까지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과적을 청구할 수 없다.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제척기가 만료가 되면 더 이상 부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과적 청구가 안 되는 것이지 3개월 초과하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겠죠. 3번이 가장 스탠다드하고 맞네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는 자가 과적 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에 청구하세요. 4번 과적 청구에 대한 처분은 아직 부가 처분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 내용이 채택된다,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어떤 불복 대상의 처분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고 지방소비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지방소비세의 과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쭉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21%를 지자체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감면세를 뺀 다음에 가산세를 더한 그 부가가치세 최종 그 납부할 세액에서 21%가 이제 지방소비세가 되기 때문에 그 세율 부과전 금액이 과세 표시되고요. 이번에 지방소비세 특별징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액을 납입했대요. 근데 우리 특별징수무자도 특허청이나 요 지방소비세에서는 정확히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우리 세관장 이런 분들한테 우리 지방소비세 좀 대신 징수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건데
요거를 좀 제기간까지 안 냈다 그래가지고 납부지연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같은 행정끼리 팀플레이로서 건다 그랬는데 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틀렸고, 지방소비세는 재화 용역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등등등에서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자한테 부과를 하고요. 지방소비세의 어쩌고저쩌고의 대부분 불복 등은 국세를 따른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그 처분청이 된다. 이것도 필수 주문으로 반복을 많이 했었죠. 넘어가서 환급금 또는 납세담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재산세는 유일하게 물납이라는 걸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없는데 어쨌든 물납을 했는데 재산세 부과가 취소됐대요. 그때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된다? 우리 다른 행정 용도 등으로 쓰여도 그때 물납재산은 환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을 환급한다. 얘가 정확히는 틀린 표현이네요. 우리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된 경우가면 금전으로도 환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각 케이스 말고도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되는 케이스, 금전 케이스 이런 것도 있고, 환급 후 소멸시효는 장이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 청구 안내 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아요. 이거는 돈 받아가라고 안내하는 거에 불과하고요. 이런 걸로 중단이 된다면 우리 지자체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안내 촉구를 안 해가지고 이 빨리빨리 뭔가 시효가 끝나되게끔 이렇게 또 악영향으로 쓰일 수 있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고, 보증보험주금, 보증서 이런 거 단순 제출 규정이 나와 있네요. 넘어가서 수정신고, 경정 청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 신고서는 기본법에 따라 제출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세법을 좀 출제하셨죠. 왜냐면 그동안 수정신고는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자에 한해서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한 후 신고자도 그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도 증액 경정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자도 수정신고를 가능하게끔 하여 자기 시정의 기회라는 걸 부여했어요. 그래서 1번에 납기 후 신고서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제출할 수 있다로 개정됐고요. 수정신고는 세액 결정 통지하기 전이더라도 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가능하고요. 요게 3번이 좀 이제 좀 이게 그나마 틀릴만한 페이크 지문이었는데, 만약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질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신고할 수 있고, 그래도 침착하게 4번을 읽었으면 4번이 확실하게 이제 옳은 것으로 보이는 게, 당초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 똑같이 경정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수정신고, 경정신고 다 개정된 것들 출시했죠. 넘어가서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등록, 면허세 같은 것만 부과되는 요런 이제 성질의 세금들인데, 단순 이제 열거된 거 중에 아닌 것은 하나 찾는 거고요. 단순 암기사항이고, 얘는 4번의 개수로 인한 취득, 얘는 중과기준세율만 부과하는 사유예요. 10번 지방세금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이 개시됐네.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얘도 승계에 관한 문제였죠. 승계. 2번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표세액을 증액하는 확정력이 있죠. 그래서 수정신고 전에 원래 했던 세금의 확정력이 있으면 수정신고도 확정력이 똑같이 생긴다. 3번 납세자가 상속 원인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어떤 상속과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탈세 확률이 높고요. 이제 금액 따위도 좀 쳐가지고 또 국세와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자 얘를 무신고했다. 원래 7년인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 몇 가지 열거된 사유는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7년이 아니라 10년이고, 징수권 시효는 고지에 의해 중단되는 중단 사유고요. 왜냐하면 징수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실행한 거죠. 중단된 시효는 고지 납부기한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다음 7번 자동차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기준 현재 공매가 돼서 매수 대금이 납부됐대요.
그래서 매수인이 사겠다라고 돈을 다 줬는데 아직 매수인명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돈을 다 납부한 매수인이에요. 따라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은 기름, 석유와 같이 부과되는 교통에너지, 환경 세율에 어떻게 보면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변동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할 수 있다? 우리 기름은 국가 단위로 한 나라에서 다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심지어 50도 아니고 30%였죠. 3번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 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3번이 정확한 표현이고 4번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기준 현재 상속이 계시는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순위가 일단 민법에 따라 지분이 높은 자, 만약 지분이 5대5로 갔다면 그 다음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제다. 이것도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본 지문이고요. 넘어가서 지방소득세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이제 약 10%의 세율이 부과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한 5, 6년 전에 중요한 개정으로서 이제 부가세 성격이 아닌 독립세 성격으로 전환됐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어떤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이라는 걸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국세에 딸려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따라서 1번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문구가 틀렸고요. 이번에 소법, 조특법에 따라 소법, 비과세가 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연히 지방소득세도 비과세가 될 거고 지방세법, 각사면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 감면세액이 산출세액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수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특히 지방소득세에선 이 4번과 같은 납세지가 잘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도 다 배운 내용이 되고 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어떤 특별징수하는 것 중 납세지는 지급받는 사람, 사업자 수지 이렇게 잘 암기해서 들어가셔야 하는데 딱 출제가 됐네요. 넘어가서 재산세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고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달 이렇게 잘 나왔네요. 어쨌든 토지와 건축물 이렇게 나와서 틀린 표현이다. 토지는 9월이에요. 2번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이미 고지를 했으면 세액이 안 내가지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그 고지 후에 저 이익 포기할래요 라고 해가지고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전납세가 소멸된다면 고지 후에도 다 포기해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그 효력이 계속 이제 미치지 않는다.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틀렸고 기준 현재 상속이 계시는 재산으로서 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행한 불용을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를 해준다. 3번이 아주 정확하고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한 세액이 250만원 초과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지자체는 분납이라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 분납을 할 때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950만원에 50%는 475만원이에요. 그래서 500만원을 납기 지난해부터 2개월의 분납, 이게 틀린 표현이고요. 넘어가서 지방교육세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에 지방세법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근데 124조 이런 거 우리도 조문 문구를 잘 프린트해서 드렸으니까 그 괄호에 있는 문구였죠. 그래서 얘는 제외한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지방교육세 납부할 자가 지방교육세 과표가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가산세가 가산됐대요. 근데 가산세를 다시 과표에 덧붙여서 또 부과되면 이중제재라고 했었죠. 그래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배웠고 3번 교육세를 신고 납부할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한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죠. 이미 한 번만 이 지방교육세에 원래 부과되는 그거에 한 번만 또 이거 부과되면 되지 얘까지 또 이중 제재까지 안 한다고 했었고요. 3번이 맞고 지방교육세 이런 건 좀 지엽적인데 우리 3번을 확실하게 찍고요.
지방교육세의 어떤 납부할 담배 소비세 세율, 이거는 1만 분의 뭐 4399인가 뭐 그래요. 넘어가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사의 정리, 특별 청산에 관하여 법원 초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과되지 않고요. 대신 자본의 납입, 증자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부과한다고.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발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거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에 하는 규정, 취득세를 준용한 조문이라고 했었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그냥 잘 등록을 했다면 그 등록 행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행위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허 받은 후 유효기간 종료, 면허 취소,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을 주지 않아요. 4번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의 등록에는 그 지방세법 어쩌고에 따른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돼가지고 취득세를 부과 못했을 땐 그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그래도 부과하게끔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포함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봤던 지문이고요. 우리 16번에 지역 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 자본 지역 자원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 소지지며, 만약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 지하철에 걸쳐 있다면 일정한 안분 기준, 면적에 따라 안분하세요. 1번이 정확하고, 2번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 발전을 하는 자, 특정 자원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납세면 해당하나. 괄호가 틀렸네. 양수 발전, 이렇게 양수기 돌려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기계로 이렇게 힘을 써서 하는 자들은 이런 자원을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제외한다 돼야 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좀 더 정확히는 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소방분은 무조건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거죠. 마치 재산세처럼. 4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가 되면 똑같이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도 비과세가 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넘어가서 요거가 아까 이제 OT 때 설명드렸던 틀리라고 됐다. 이건 100점 방지형이다. 왜냐면 이게 지방세 시행 규칙에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지금 본 지문들의 거의 90%가 지방세 법에 있고요. 한옥 몇 개가 지방세 시행령에 있고, 시행 규칙에 있는 것까지 좀 알아야 있는 지문인데, 사업 이제 담배 수입 판매업자가 직전년도 월평균 담배 소비세 납부액이 5억 원이야. 좀 영세한 규모의 수입 담배 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오늘은 딱 요 2항에 해당되는 것만, 얘는 이미 반출해서 한번 과세가 됐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해설도 다 올려드릴게요. 우리 해설풀이한 것도. 18번 지특법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설명을 놓지 않은 것은, 얘는 정답을 보시면 얘도 좀 어려웠어요. 우리 지자체는 지특법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그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어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된다. 원래 감면은 심의에 따라 거쳐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요, 이렇게 법에 이미 위임을 받은 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구질구질하게 다시 심의 거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에 이렇게 위임돼서 감면이 법에 나와 있다면 걔는 심의 거치지 않더라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문에는 괄호에 이렇게 법에 위임했다는 것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 이제 출제한 거야. 이것도 좀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나름 의미가 있는 좀 조문이긴 하고요. 19번 레저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납세 의무자가 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 징수라고 징수한다. 1번이 아주 정확하네요. 2번 우리 뭐 미사리, 경륜, 경정장 이런 게 있더라도 스크니로 볼 수 있는 어떤 인천, 영등포 이런 데서 그 미사리 경기장을 투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장애 발매에서 발매한 어떤 투표권의 세액은 이 경륜장 신설된 경우는 제외고, 수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대5로 나눠가는 것이 원칙인데, 요게 신설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에 자본적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는 8대2로 나눈 거죠. 그래서 5대5가 원칙이고 신설되면 8대2인데 얘가 8대1로 나서 틀린 것이고요.
우리 과세표준은 투표권 등의 당첨금 총액이 아니라 발매금 총액이에요. 세율은 10%가 맞고요. 다만 레저세도 우리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마지막, 사회지특법상 사회복지산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이니 해당 사회복지사업의 직접 사용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추징의 설명으로 취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시험에 처음 나가지고 아마 그냥 감으로 잘 찍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실무에서는 좀 많이 추진되는 사례이긴 한데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100조가 넘어요. 또 이 우리 국가제 끝나고 요거까지 한 달 조금 넘게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지방제 혹시 대비하시는 분들도 지특법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요. 어차피 전국 수험생이 이건 다 현실적으로 못한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 혹시 시험에 다시 나올 만한 것들만 좀 보시는 게 앞으로도 바람직하다. 어쨌든 그래도 강평을 좀 하면 이것도 해설이 이제 달아났는데, 이번에 부동산 취득한 다음부터 3년이 경과 날에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일단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수익 사업에 사용하면 추징한다야, 한다. 5년 내 수익 사업에 사용하면, 야, 너 사회복지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니까 취득세 면제해주고 있었는데 왜 그 사회복지 사업이 아닌 너희들 수익 사업에 사용했냐? 당초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 단순 연도를 좀 외워야 됐어요. 뭐 2년, 3년, 2년 이런 것들을 좀 잘 외웠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강평을 맞춰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게 낙담해하지 마시고요. 다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다른 분명히 좀 평이하게 나왔던 과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맞추고, 지방세 우리가 그래도 잘 정리한 부분을 맞춰서 어느 정도의 한 점수 맞았다면 중정 점수로 펌핑 돼가지고 이제 합격을 기대하시길 이제 바랄게요. 그래서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푹 쉬시고 또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